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술싸움 인접 세 번째 발표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었다가 한번 날리는 바람에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유형이나 스타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사 면접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안 PT나 아니면 남 앞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됐던 분들은 되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남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인구의 80%는 떨린다. 남 앞에서 가서 말을 할 때 떨리고 한 20% 정도는 이런 걸 타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고난 20%는 보통 뭐 강사나 교사, 그리고 뭐 교수, 그리고 뭐 이제 연예인이 됐겠죠.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그 80%에 속하는 사람들은 남 앞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많이 떨리고 부담스러워 하죠. 특히 그 발표를 할 때 상대방이 지적을 하는 것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면접이 망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알지 못했을 경우 그럴 때는 상당히 난감하죠. 그럴 때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숙사 면접에 대해서 발표 연습은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발표 유형, 그리고 발표 스타일. 기숙사 면접을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토픽에 대한 토픽 키워드들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무 경험에 대한 내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네. 첫 번째는 그 발표 유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첫 번째 스타일, 네, 암기형은 그냥 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달달 외웠을 때의 장점, 외울 때의 장점은 머리는 비어도, 머리는 하얘져도 입은 움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제안 발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안 발표를 할 때 암기형을 진행했습니다. 그 암기형이라는 것은 그 발표 자료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를 4일, 5일 정도 계속 소리내서 발표를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중에 좀 목은 쉬겠지만은 정말 떨리더라도 그 발표를 했을 때 입은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되게 막 떨리고 비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발표를 준비하신다면은 저는 암기형을 추천드립니다. 암기형은 스크립트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스크립트라는 것은 이제 그 대본이죠. 대본을 써가지고 대본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보통 회의나 이런 거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고객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안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술 학습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고 하면 시큐어 코딩과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 개요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도 약간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했을 질문인데 내가 그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안다. 그랬을 때는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 자체를 실무에서 썼던 부분이 있다면 썼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미흡하니 좀 더 학습하겠다라고, 아니면 그 고객사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내용에 대해서 실무에서 많이 해봤던 거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썼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발표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할 때 보통 암기형으로 할 때는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유형이 이제 키워드형인데 이제 좀 발전형입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암기형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 이렇게 제한 PT나 이런 거에서 수주율은 보통 한 70%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암기형의 단점이 뭐냐면 제한 PT가 여러 개 있었을 때 한 번 할 때마다 그 체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왜냐면 정말 4 일 5일 동안 뭐 10 시간 넘게 계속 발표 연습만 하다 보니까 그 발표 연습을 함으로써 계속 말을 하게 되고 목은 쉬고 그리고 발표에 대한 그 긴장감 때문에 체력이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꾼 부분이 이제 키워드형인데요. 일단 발표를 하기 위한 발표 자료에서 그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 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그 답안에, 그러니까 발표 자료에 처음 1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흐름을 잡아 놓고 그 흐름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보면은 시간이 뭐 부족하거나 이랬을 땐 이걸 좀 더 건너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유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예상 외의 질문들이 오더라도 그 키워드 기반으로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상황 대처가 좀 편하죠. 왜냐면 암기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본을 15분으로 만들어 놨으면 만약에 발표가 10분으로 줄었을 때는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5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즉흥적으로 어디서 빼야 될지 모르게 되는 뭐 부분이 있죠. 하지만 키워드형으로 했을 때는 그 자료의 흐름에서 이 부분은 중요도가 낮으니 좀 빼고 진행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 유형 부분은 기숙사 학습에서도 암기형으로 가다가 키워드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실전에서 그 전략으로 잡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키워드형으로 기본으로 하되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면접을 준비할 때 토픽에 대해서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토픽은 1차 시험 때 이미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 이 면접 시험에서는 토픽에 대한 검증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접관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실무 경험과 이 사람이 정말 기술사답냐라는 거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일 경우에도 기술사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보는 게 시험의 그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질문이 나왔을 때 제 생각들을 조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뭐 이 문제들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댐이 지금 한국형 뉴딜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이 지금 데이터 댐이다. 이 데이터 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데이터 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최근에 왜 데이터 댐이 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이 됐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데이터 거래소 자체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공공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수준 자체가 좀 퀄리티도 낮고 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데이터 댐을 지금 핵심 과제로 해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공통 활용,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AI와 5G 등 그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그 인공지능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개방성을 높이는 부분, 민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떠한 베네핏을 줘서 공공으로 그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기술사 관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시험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키워드형 기반의 상황 대처 능력을 넓히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부분, 제가 기존 강의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분석하고 제 경력 이력 카드를 분석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리고 이것을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할 때는 언제나 누군가 앞에서 하는 형태. 왜냐면 뭐 이제 어떤 기술사님들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들 앞에서 발표 연습, 면접 연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발표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발표 스타일은 저는 두 가지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형은 이제 전문가형이라고 하면은 보통 누구나 어, 키워드 기반의 단어를 많이 쓰고 조금 품질 높은 발표를 하는 사람.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은 모든 단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발표. 이렇게 보통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유치원 선생님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과도 얘기를 할 때도 뭐 어떤 어려운 키워드들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 전문가용이라면 보통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는 풀 컴바인드 자율주행 오토매틱 기반이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요소들을 보게 된다면 보통 인지 판단 제어로 보는데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도 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센서나 액추에이터, 아니, 센서에 대한 부분들, 센서는 모션 센서와 뭐 환경 반응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하면서 이제 약간 전문적인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본다면 유치원 선생님형이라고 하면 쉽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쇼어링이라고 할까요? 리쇼어링이 뭐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리쇼어링은 예를 들어 삼성이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들이 한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설명이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좀 만드는 것이 그 유치원 선생님형입니다. 실제 그 두 가지 스타일 모두 실전 면접에서는 도움이 점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형 같은 경우는 잘했을 때는 고득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술사 자체가 그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같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형으로 말하는 것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나 이런 것들도 좀 쉽게 말을 하겠지만 면접관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전문가형이 좀 낫다라고 보고 누구나 이러한 부분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저도 만약에 고득점을 바라지 않고 면접에서 합격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약간 유치원 선생님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면접관 세 분이 들어오셔서 그 세 분에 대한 그 이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 분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문을 하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좀 그 청취자 입장, 그 면접관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유치원 선생님형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발표 연습과 관련돼서 이제 발표 유형하고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하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기술사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든 알지 못하든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그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주간 토픽 토론을 많이 하십시오. 토픽 토론은 이러한 발표 연습의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보다는 많이 토픽 토론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제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이라서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면접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실제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이런 토픽 토론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확인을 하고 남하고 이런 대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발표하는 부분에서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기숙사 면접 발표 연습 세 번째 에피소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